이거 맞아, 이거. 여기 적혀있지. 아, 그 똑같아. 똑같아. 난 특별하잖아. 그것만 받아왔어? 학원하고 답지도 받아와야 되는데. 나중에 받아. 학원하고 답지도 필요해. 잠깐 다니고 말 거면 괜찮은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보존력이라는 개념까지 이야기해 봤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과 관계되어 있는 힘인데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한 일이 항상 같을 경우 또 폐 경로에 대한 282쪽 폐 경로에 대해 한 일이 0인 경우 자 그리고 이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을 보존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해봤고, 자, 보존력이 한 일은 외력이 한 일의 음의 값과 같고, 외력이 한 일 자체가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음의 값이 보존력이 한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이걸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데 과학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존력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보존력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보통 보존력장의 예는 자, 보존력장의 예를 보면 보존력장의 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중력장이야. 바로 보존력의 대표적인 예가 중력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이 보존력장이 돼버려요. 자기장은 보존력장일까? 자기장은 보존력장이 아니에요. 자, 보존력장이 아닌 대표적인 예. 자, 얘는 자기장이 돼버려. 자, 여기에서 자기력을 살펴보니까 자기력은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F는 QV 크로스 B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살펴보니까 우리 보존력은 대부분 위치 에너지 함수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얘는 위치 에너지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즉 변이가 포함되지 않은 방식으로 힘이 표현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보존력장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 밖에 비보존력장에 해당하는 것은 마찰력이 작용하는 공간, 또 저항력이 작용하는 공간 등등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존력이 아닌 나머지 것들이 다 비보존력인데 마찰력, 공기저항력, 자기력 이런 것들이 비보존력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제목을 바꿔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일반적인 개념 갖고 설명해 드리고, 자, 그리고 보존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또 표현을 해 볼게요. 여기서 적분이 좀 들어갈 거야. 적분이 좀 들어갈 거야. 적분 수학 시간에 좀 배웠지? 선생님하고는 했잖아. 했잖아. 그 정도야. 뭐 간단해. 아주 어려운 적분은 안 나오니까. 자, 여기 기준면과 기준면이 아닌 위치가 있다라고 해요. 자, 이게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물체가 놓여져 있어.
얘는 아랫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지? 중력장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지? 중력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 자, 벡터 표현까지 해볼까? 방향까지 나타내볼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이때 얘는 윗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자, 윗방향으로 힘을 줘야지 물체가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해. 이때 이 힘이 바로 외력이 되겠지. 이때 외력과 중력의 크기가 서로 같아. 오케이? 그래야만 들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작은 힘이면 못 올라가겠지. 큰 힘이면 날아가 버리겠지. 서서히 들어주기 위해서는 두 힘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물체는 높이가 h인 곳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외력이 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외력이 한 일은 자, F2xt 곱하기 S야. 원래는 벡터 표현을 써줘야 되겠지. 자, 이렇게 했더니 자,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 포텐셜 에너지에서 EP라고 썼는데 오늘은 U라고 쓸게. 포텐셜 에너지 U를 쓰기도 하고 EP를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했지. 첨자를 줄이려고 U라는 표현을 써보기로 했대. 아, 여기도 이미 U라고 썼구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자, 뭐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됐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어. 쟤는 UF-UI라고 해. 자, 여기에서 F2xt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돼? 마이너스 mg라는 값이 되겠지. 맞아? 마이너스 mg라는 값이 됐어. 그냥 크기만 비교할까? 그래, 크기만 비교하기로 하자. 자, 크기만 비교하기로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도투곱이 돼서 이렇게 쓰기로 했어. UF-UI라고 하는 것은 자, 요가 자, F2xt 곱하기 S라고 썼는데 이 값이 mg 곱하기 h 빼기 자기 자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거든. 이게 돼 버렸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UI라는 녀석은 뭐가 돼? 0이라는 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UI는 0이 돼버리고 기준면에서 모든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UF를 U라고 쓰게 되면 이 경우 자, 이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해준 만큼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됐는데 그 값이 mgH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보존력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이거는 대학물리 과정이야. 대학물리 과정인데 좀 익숙해지라고 섞어 써드릴게. 과학고 입학해서 2학기 때부터 고급 물리를 통해서 일반 물리 과정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 너무 시간이 바쁘거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지금 있을 때 대학물리 표현들을 섞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보존력을 이용한 표현을 볼게. 자, 보존력을 이용한 표현을 보는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우리 보존력을 이용한 표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자, 마이너스 WC가 된다라고 얘기했어. 즉 얘는 마이너스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FC 도트 DS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대요. 자, 여기에서 중력이 작용할 때 보존력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대. 얘는 mg야. 중력이 바로 보존력이란 말이야. 자,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고 얘는 윗방향의 단위 벡터인 y방향의 j 해시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갖고 있다라고 해. 쟤는 단위 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1이고 방향만 가리키는 벡터야.
y 방향이라는 방향만 가리키는 벡터거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mg j 해시라고 쓸 수가 있대. 자, 그리고 ds는 변이 벡터인데 x, y, z 방향에 대해서 모두 다 갖고 있어. 여기는 지금은 당장은 몰라도 돼. 근데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 계속 써볼 거야. 나중에는 이 익숙함이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받아들여 줄 수 있게끔. 자, ds라는 것은 dx 방향의 변이도 있고 dy 방향의 변이도 있고 dg 방향의 변이도 있게 돼. 모든 방향이 다 있어. 이때 도트곱은 같은 성분끼리만 살아남게 된대. 즉 FC 도트 DS. 이거 우리 맨 처음 수업으로 가면 제목이 벡터를 배울 때 나와 있거든. 그 부분 복습하면 돼, 유튜브 통해서. 아니면 다음 주 첫 타임이 알파반 벡터와 스칼라 들어갈 거거든. 벡터와 스칼라 들어갈 거니까 그거에 준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FC 도트 DS는 두 녀석만 살아남으니까 마이너스 mg dy라고 써줄 수가 있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위에 대입해서 한번 보자. 델타 U라는 녀석은 UF-UI.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처음 위치의 높이를 YI라고 할게. YI에서 YF까지야. 자, 그 다음에 FC 대신에 FC 도트 DS 대신에 얘를 써주면 마이너스 mg dy가 돼버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지? 플러스로 바뀌겠지. 곱이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mg라는 값 변하는 값이 안 변하는 값이야? 안 변하거든. 그래서 mg 인테그럴 yi에서 yf까지 dy가 되었다라고 해. 여기 적분되어지는 함수가 1이야, 1. 오케이? 1이야. 상수 함수거든. 그럼 적분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mg라는 값 곱하기, 자, 인테그럴 dy는 y 플러스 c가 돼버려요. 그래서 y, 여기서는 정적분이니까 c는 필요 없어. 지워져 버려. y만 남고 적분 구간은 yi에서 yf까지야. 즉 얘는 mg yf-mg yi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니까 각각이 같지. 그치? 여기에서 yi를 0이라고 놓으면 ui는 뭐가 돼? 0이 돼버리겠지. 기준이치야.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뭐라고 써? mg y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해. 이게 대항비에서 얘기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되지. 오케이?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빈이 들어와. 은빈이 들어와 빨리. 무지 많지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지민이는 알파반 수업 들어야 되고요. 오늘까지. 예, 민성이하고 지민이가 알파반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아마 시험 때문에 안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안 보셨나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서은이 안 왔고요. 서은이가 다음 주인가부터 온다 그랬고요. 유나 안 왔고요. 정윤이, 도연이, 건이가 아마 이 반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확인 못 해봤어. 아까 전화드렸는데 네. 오늘 내일 안 오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서원이가 백서진 학생도 안 왔나요? 서진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네. 서원이가
뭐하는 지 자,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볼게요. 서진아, 앞에 큰 바위 얼굴이 앉아있으니까 힘들지? 안 보이지? 현민이 왜 날이 갈수록 잘생겨져? 나 옛날에는 못생겼어. 옛날에 까불거리고 되게 못생겼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 처음 본 게 6학년 때였나? 누나 2학년 때? 누나 요즘도 너 막 참견해? 미치겠어? 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저희 누나 열심히 야, 하고 우리 시험 끝났는데 어? 3시간 전에 시험 끝났어요. 3시간 전에 너? 엄마가 원당이 오늘 끝났어 시험이? 오늘 쉬라 그랬는데 온 거야? 뻥치시네. 씨. 넌 쉬고 싶었는데 엄마가 가 이놈의 새끼 그래갖고 왔지. 뻥치고 있어 현민이 이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보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볼게요. 자, 서진이 빨리 먼저 써. 그래. 다 써? 누나한테 톡 좀 하라 그래. 그놈 지집애는 연락도 안 해. 다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보자. 탄성력이 작용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야. 탄성력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법칙이지? 어? 우진아, 탄성력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규정되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정의되죠? 어? 어? 서진아, 탄성력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정의하지? 어? 어? 저기 눈만 껌뻑거려. 은빈아, 탄성력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정의되죠? 여기 나와 있는데? 책을 안 폈어. 개 어이없다. 현민아, 무슨 법칙? 두개 법칙. 그치, 훅법칙에 의해서 정의되지고 있어. 자, 그러면 훅법칙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원래 알고 자, 훅법칙에 대해 살펴보는데 훅법칙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형의 크기는 우리 탄성력에서 했던 거야. 변형의 크기는 외력에 비례한다. 외력에 비례한다라고 해. 이때 외력의 크기는 kx다라고 정의했었죠. 여기서 k는 뭐였지? k는 뭐였어요? 우진, k는 뭐였지? 은빈, k는 뭐였지? 저요? 어? 잘 모르겠어요. 현민아, k는 뭐야? 그냥 상수도 무슨 상수? 그냥 그렇지, 용철상수지. 아니 저 있느냐고. 자, 용철상수라고 하지. 그래서 이게 F는 KX다라는 식이 되고. 자, 그러면 자, 훅법칙에 의해서 우리
이런 걸 정의해 보자. 탄성력이라는 것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자. 탄성력은 변형이 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야. 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어? 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뭐? 탄성력 왼쪽에. 별. 별의 별. 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야.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다라고 한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 용수철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대요. 이 용출상수는 K야. 여기서 용출상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변형분의 힘의 크기거든. 그래서 단위는 어떤 단위에 써줘? 보통 뉴턴 퍼 미터를 쓰는 게 원칙이야. 얘는 용철의 세기 정도를 비교하는 거야. K값이 크다는 것은 같은 길이만큼 늘어날 때 힘을 많이 작용해야 된다는 뜻이 되지. 그래서 강한 용수철이 되고 K값이 작을 때는 약한 용수철이 돼버린다라고 해. 자, 그래서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얘를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더니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났어요. 자, 이만큼까지 늘어났대요. 얘가 늘어난 길이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할 때 우리는 끝점에다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외부에 힘이 작용했어요. 외력의 크기가 얼마가 되지? 용철상수가 K고 늘어난 길이가 X니까 외력의 크기는 얼마야? KX가 되겠지. 이때 이 용수철을 잡아당김에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얘는 뒷방향으로 뭘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안 늘어나려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야. 이 힘이 바로 무슨 힘이 돼? 탄성력이 되는 거야. 자, 보통 고등학교 책에서는 탄성력을 F'으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F 스프링이라고 써줄게. 스프링이 용수철이니까 탄성력은 F 스프링이라고 써줄게. 그럼 얘는 KX라는 크기를 갖고 마이너스 볼을 갖게 된대. 이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 갖게 돼? 외력과 반대 방향이란 뜻이야. 자, 외력과 반대 방향이란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반대로 용철을 눌러봤어요. 자, X만큼 압축이 되졌다라고 하자. 그럼 외부에서 힘을 작용해서 얘를 누른 거 아니야, 그치? 자, 외부에서 작용한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되지? KX가 되는 거지. 이렇게 누름에도 불구하고 이 끝이 안 움직이고 있어, 현재. 얘는 용철이 스스로 얘를 바깥쪽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끔 밀어준대. 이 힘이 바로 뭐가 돼? 탄성력이 돼버리고, 이 경우에 탄성력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KX가 된다라고 얘기해. 아시겠죠? 마이너스 KX라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어저께가 지구에서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가장 더운 날이었대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날. 뭐 십몇 년 전에가 높았었는데 그거를 갱신했대요. 대박이지. 자, 그러면 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외력의 크기를 늘어난 길이, 즉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떤 관계를 갖죠?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버립니다. 얘는 f(2xt)라는 값이 kx라는 식을 만족하게 하는 거지. 이때 얘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걸까? 얘의 기울기는 k 값이 됩니다. 이때 특별히 x만큼 늘어났을 때에 대해서 작용한 힘이 바로 이만큼이래. 이때 fs 그래프 우리 이래서 살펴봤다시피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가 되지? 형태에 상관없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1의 크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를 구분구조법으로 지난번에 표현했었거든요. 얘는 f(2xt) 곱하기 dx를 자 해준 값이다. 적분해준 값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게 바로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이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지민이요? 시험 아직 안 끝났지, 지민이. 네네. 어제까지는 안 끝났다 그랬어요. 지민이가 시험이 언제였더라? 지민이가 가재울이지.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맞아요. 무준이 안 왔잖아. 네. 걔 또 안 온다고 그랬어? 아니요, 부진이 어제 월요일에 왔어요. 화요일에도 왔고. 그러니까. 그럼 기자는 선생님 출석부에 무준이가 안 올라와 있는데 무준이도 지금 안 온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얼마의 값을 갖고 있지? 2분의 1 k x 제곱이 되겠지? 부원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다. 부원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에 높이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야 돼. 0 더하기 f(2xt) 곱하기 x가 되지. 여기서 f(2xt)라는 녀석이 얼마가 돼? kx0가 돼 버리니까 자 얘는 얼마?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즉 용철에 의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라고 x제곱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실 것 단위 관계인데 이 단위는 항상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를 써야 되고 x 단위는 센티미터로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미터로 바꿔줘야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라는 단위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보존력을 이용한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력을 이용한 표현으로 볼게요. 다음 주부터 현민이 올까요? 현민이 얘 베타로 들어온다는 것 같던데 과학? 여덟 배차를 좋아할까요? 과학 원래 시작반이 알파인데 아까 뭐 베타반에 넣는다는 것 같던데?
효민이 뭐 똑똑하다고? 네? 알파 원부터 설명하셔도 알파 이번에 과학 시작반으로 하기로 했거든. 거의 지금 영재고 하고 있다는. 지금 오늘 이번 주까지. 그때 다 애들이 똥멍청하잖아. 하주 똥멍청하지. 아인이 개멍청하지. 아인이는 서진이가 얼마나 멍청한지 알 거야, 그치? 서진이가 엄청 라인이가 안다는 거예요. 라인이가 엄청 서진이가 아인이가 엄청 멍청하다는 걸 서진이가 알고 있지. 아니 수학 동아리 쫄다구잖아, 너, 그치? 어? 아인이가 학교 수학 동아리 서진이 쫄다구야. 그럼 너네들한테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나쁜 시기네. 서진이 너 수학 동아리 1학년 때부터 계속 해온 거지. 상현이도 둘 다. 근데 아인이 3학년 때 왔잖아. 그럼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잖아. 선배님, 이놈 시기 나가서 빵 좀 사와. 너 뭐 먹고 있어? 너 그새 아인이 빵 셔틀 시켜갖고 사다 먹는 거야? 아니요. 빵. 서진이가 빵 심부름 시켰는데 왜 네가 먹어? 그치? 중간에 하이제킹 했군. 자, 그러면 인중 좀 잡아 당기지 마. 아니 이빨 보니 무슨 귀엽잖아요. 자, 이빨 보이는 게 어때서? 야, 유주에서 그 이빨 갖고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 또 갈갈이 박준영. 그 사람도 이빨 갖고. 돈 저를 벌 거야. 이제부터 생길 거야. 자, 벌 거지. 그러면 보존력을 이용한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탄성력이 보존력을 이용해서 한다는데 좀 전처럼 다시 써보자. 델타 U라는 녀석은 UF-UI가 되는데 얘는 외력이 한 1의 음의 값이 돼버리지. 자, 그리고 얘는 플러스 값이지. 얘는 보존력이 한 1의 음의 값이란 말이야. 보존력이 한 1의 음의 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곱하기 FC 도트 DS라고 써줄 수 있어. I에서 F까지. 보존력의 정의지. 자, 이때 이 용철의 경우에는 보존력이 바로 탄성력이 되는 거야. 보존력이 탄성력인데 얘는 외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KXI 해시라고 써줄 수가 있어. 당겼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 방향으로 가려 한다는 뜻이 되겠지. 자, 이렇게 나타내줬고 이때 DS라는 값은 똑같이 DXI에 더하기 DY J에 더하기 DG K 해시야. 얘는 항상 똑같이 쓰는 값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 두 녀석의 곱을 하게 되면 같은 성분끼리의 곱만 살아남거든.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FC 도트 DS라는 값은요 마이너스 KX 곱하기 DX라고 써줄 수가 있대요. 자, 그렇다면 얘를 대입해서 정리해보자. 델타 U, 즉 UF-UI라는 값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XI에서 XF까지 FC 도트 DS가 이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KX DX가 돼버리겠지. 마이너스는 뭐가 돼? 플러스로 변해버리지. 플러스로 변해버렸고 X에 관한 함수 적분이야. K 곱하기 인테그럴 XI에서 XF까지 XDX가 되거든. 여기서 X에 대한 1차 함수야. X에 대한 1차 함수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라는 값이 돼. C는 여기서 적분상수. 근데 정적분의 경우에는 구간이 있는 적분은 C가 필요가 없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 자, 쟤는 자, K 곱하기 2분의 X제곱인데 XI에서 XF까지. 즉 얘는 2분의 1
kxi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 미안해 앞에 게 f야 뒤에 게 i의 제곱이라는 값이 됐다. 그러면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이 값이고 처음 포텐셜 에너지는 이 값이 되겠구나. 그죠? 여기에서 xi를 0이라고 한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나중 포텐셜 에너지 U라는 값은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쓴다고 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나중에 좀 더 들어가다가 미분적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그때 한번 다시 이 적분에 관한 얘기들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 자,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만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만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보자. 자, 만류 인력 하면 자,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네. 자, 만류 인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자. 자,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었지. 누가 이야기한 법칙이지? 만력 법칙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구? 만력 법칙 누가 얘기했을까요? 왜 몰라? 바보야? 서진아, 만력 법칙 누가 얘기했지? 뉴턴이 얘기했지. 뉴턴의 만력 법칙이야. 자, 뉴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주 공간에 질량을 갖는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을 갖는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의 고배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하는 이 힘을 뭐라고 한다? 만류 인력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중력이라고 한다고 또 같이 표현했는데 요즘은 다시 구분해서 옛날에는 구분해서 설명하다가 최근 현대에 구분을 안 하다가 다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류 법칙에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네. 여기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었어.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M2가 있었어.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나타나는 거야. 그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 이 힘의 크기가 질량의 고배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곱하기 M2라고 쓰게 된대. 여기서 G는 이런 값이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만류 인력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관계를 볼 수가 있어. 얘를 기준점이라고 하자.
기준점일 때 나가는 방향의 벡터를 얼 해시라고 써. 근데 힘은 당겨져야 되겠지. 그렇다면 이 힘을 벡터로 표현하면 F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M1, M2 곱하기 얼 해시라고 쓰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만류 인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이 힘을 자 구해보면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힘이 음의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F라는 힘에 대해서 거리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 보면 거리에 대한 함수로 화장실도 아닌데 왜 자꾸 두들겨, 도연아. 그쪽 시원한 자리에 앉아. 그게 가장 잘 보여, 도연아. 좌파로 가니까 좋지, 그지? 잘 보이지? 우파는 안 보여. 도윤이는 가방이 디스카브리네? 까브리, 디스카브리. 자, 그러면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얘 그래프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는 마이너스 4를 갖는 그래프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때 처음 거리가 얼 i에 위치해서 나중 거리 얼 f까지 위치해서 이동을 했대. 이때 이 그래프가 뭐가 돼 버리니? 이 그래프가 뭐가 돼 버려? 1이 돼 버린단 말이야. 1이 돼 버려.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머릿속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거야. G 곱하기 얼 분의 여기에 만약에 중심의 입자가 라지 m이 있었고, 자, 이쪽에 스몰 m인 녀석이 있다가 이쪽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이 값은 G 곱하기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 값이 이 경우에 뭐가 되니? 포텐셜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외우게 할 거야.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교과까지는 포텐셜 에너지 G 곱하기 마이너스 라지 m 스몰 m이라는 걸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도 이 보존력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얘도 보존력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자. 자, 얘를 보존력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존력을 이용해서 저 이거 땡겨. 그 땡기지 말고 너가 이가 나온 게 보이는 게 싫으면 치열 교정을 하면 돼. 지금 하면 턱이 덜 쏘였던 거지. 그 나중에 대학 갈 때 양악 수술하면 돼, 턱은. 근데 맞았어. 선생님이 옛날 가르치던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는 막
턱이 진짜 막 기형적으로 막 그래. 그래갖고 기형적으로 그랬는데 걔는 진짜 애가 열심히 해갖고 일반 고등학교인데 포스텍에 들어갔구나. 수시로 포스텍 됐어. 서울대 갈 수도 있는데 자기 포스텍 가고 싶어 해갖고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가서 수업 들으면서 포스텍 준비하고 포스텍 갔구나. 근데 얘가 어느 날 카톡 사진이 떴는데 그 친구가 아닌 친구가 된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그 친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아니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아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학교 입학 전에 수술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엄청나게 아팠는데 지금 되게 이뻐졌어요. 엄청 이뻐졌어. 근데 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심해. 생각보다 심해. 이렇게 해봐봐. 에이 그 정도 안 심해. 치열교정하면 돼. 네? 그 정도는 안 심해. 그 누나는 그냥 여긴 정상적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래갖고 턱을 잘라내갖고 땡겼어. 치열교정부터 한 다음에 턱 땡기거든. 그리고 사진 보면 되게 이뻐졌어.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청소년기에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대. 비염 때문에 이불 숨겨가지고. 맞아. 이불 숨기면 잘 때 입 벌리고 비염 때문에 입 벌리고 자는 거. 코로 숨으면 힘들게 걸리는 거 같아. 너 그럼 먹을 때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잘 때. 숨 멈추고 먹어? 잘 때 누우면 코가 너무 아파요. 그거 안 누워서 자면 되잖아. 앉아서 자면 되잖아. 선생님 해. 이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밥 먹을 때 어떻게 숨 쉬는 거지? 전에 선생님이 TV 보다가 왜 생생정보통 같은 초저녁 때 하는 프로그램 제방을 본 적이 있어. 제방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어떤 병원이 한의원인가 하는데 그 비염 치료에 아주 탁월한 그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갖고 TV에서 간 거야. 갔는데 진짜 막 어이없었어. 왜 어이없었는지 아니? 코 속 양쪽에다가 호수를 껴줘. 호수를 껴. 그리고 무슨 약품을 그러니까 넣었어. 그리고 앞에 세수대야를 받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빠져나오고. 근데 거기서 막 빠져나오는데 세수대의 절반도 넘게 차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땐 코 속에서 그게 다 나왔다고 생각되지가 않아. 근데 코에서 나온 건 맞아. 약품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아니 약품도 조금 넣었어. 많이 넣은 것도 아니야. 너 혹시 코로 수돗물 해갖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런 거 하니? 이거 파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가서 배워. 소금을 갖고 하면은 코 비염 상태 굉장히 좋아진대. 지금 괜찮았어요. 너 그 비염 심해지면 나중에 여기 뭐까지 간다? 중이염까지 간다? 이미 많이 저 이명 쳤어요. 원래 어쩔 수 없어요 비염이 있는 거. 중이염이 있으면 너 나중에 그 귀속뼈가 녹아. 예? 귀속뼈가 녹아갖고 소리가 안 들려갖고 다 빼내야 되는데. 이미 중요한 최고예요. 선생님 선배 중에 진짜 어이없는 선배가 있는데 이 사람 박사 받았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적이 있었어. 어느 날 군대를 가겠대. 그래갖고 형 잘 갔다 와요 하고서는 끝났어. 근데 이미 군대 간다고 머리 빡빡 깎고선 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 친구들한테 술 다 얻어먹고 군대 들어갔거든. 근데 귀가 조치됐어. 훈련소에 들어가면 신체 검사를 다시 해. 다시 해갖고 적합도 판정을 하는데 그래서 간 게 아니구나. 신체 검사를 받았어. 일단 밖에서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 검사 받았는데 이 귀가 중이염이 걸린 거야. 좀 심하게. 그래갖고 그 군의관이 치료받고 다시 신체 검사 하세요 라고 보낸 거야. 재검 1년 뒤에 다시 받아야 돼. 그래갖고 1년 뒤 이 사람이 생각한 거야. 이 생각한 거야. 재검? 이거 좀만 심해지면 군대 안 갈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걸 또 묵혀뒀어. 1년은 묵힐 수 없는데 아파서. 어? 아파서 뭐 1년은 그러니까 아프다고요. 아니 근데 중이염은 크게 안 아프대. 안 들릴 뿐이지. 막 열나고 아프고. 아이 그 사람은 안 그래. 다 참아. 그래갖고서는 1년을 또 참은 거야. 재검을 받았어. 병무청에 가서 재검을 받았는데 결과가 이 군의관이 야마도인 거야. 왜 야마도라는지 알아? 치료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시간 지내갖고 어떻게 면제받으려고 그냥 왔으니까 너무 괘씸한 거야. 그래갖고 군의관이 화가 나갖고 현역 때려버렸어. 너 치료받고 입영전까지 치료받고 현역 들어가. 이 사람이 또 어이씨 그래? 근데 또 야릇한 생각을 한 거야. 계속 한번 가볼까? 의병제대 하려고. 그래갖고 현역을 들어갔어. 그때 머리 빠박 갖고서 친구들한테 술 잔뜩 더 먹고 들어갔어. 근데 일주일 뒤에 학교에 나오고 있는 거야. 형 군대 갔잖아. 기가 조치 받았어. 그 훈련소에서 신체 검사했는데 안 맞으니까 기가 조치 시킨 거야. 치료받으라고. 그래갖고 이 형이 또 참 면제 딸 것 같으니까 그래갖고 딱 갔는데 세상에 그 군의관이 제대를 안 했네. 처음 2번, 3번, 4번째 받은 거야. 그랬더니 이 군의관이 참 어이없다고. 야, 난 너 같은 새끼 처음 본다. 그냥 방위라도 가. 그리고 방위 보냈어. 그리고 방위병 제대하고 대학원에 옛날에 있었어. 파타임 숄저라고 출퇴근하는 군인. 근데 갔는데 제대를 해갖고 이제 방이 끝나고 학교에 왔어. 근데 이미 귀가 심각해진 상태야.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안 들리는 귀 있지. 중요한 심한 귀 옆에서 막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 사람이 오른쪽 귀가 안 좋거든. 책상에 앉아갖고 연구실에 앉아서 이제 다 책 보고 공부하고 있었어. 근데 교수가 딱 문 열더니 그 선배가 성이 조신데 조건 안 봐. 이 조건이 조건 그래도 안 봐. 옆에서 알려줬어. 형 교수님 찾으세요. 딱 보더니 예? 교수가 막 얼굴이 막 화난 거야. 불러도 대답 안 했으니까 무시했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아, 저 형이 중염이 심해갖고 귀가 안 들리는데 저러고 있다고. 그래갖고 교수가 강제로 학교 못 나오게 하고 수술시켰어. 너 수술 안 할 것 같으면 오지 마. 근데 이미 6년, 7년이 중염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잖아. 귀속뼈가 다 녹았대. 그래갖고 귀속뼈가 10% 남았대. 10%. 의사가 와서 이거 살려줄 수는 있는데 귀속뼈로서 역할을 못하고 소리 안 들리긴 똑같고 나중에 염증 생겨서 중염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갖고 이 형이 다 걷어냈어. 한쪽 귀를. 그 벌레 들어갈까 봐 솜으로 막고 다녀.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려. 요즘은 뭐 그거 있잖아. 보청기 끼는 거. 그거 했었고 요즘은 상관없겠지만 옛날엔 좀 그랬지. 자, 그래 너 빨리 치료받아야 돼. 자. 아니 돈이 없어요. 규정 1,000만 원까지 해요. 심한 전체 교육 1,000만 원도 넘는데도 저도 1,000만 원. 너 1,000만 원 나왔어? 저그 이빨 내일 빼고. 네. 전체 교육 원래 비싸요. 그럼 생긴 대로 살아. 네? 아니면 네가 대학 가서 알바를 하는 거야. 1,000만 원이에요. 응. 언제 나오면 금세 벌지. 알바해서 야, 서울대 가서 과외 2개만 해도 한 1,400, 1년에 한 2,000원 벌 텐데. 서울대를 가야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현민아,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옛날에 이런 형이 있었는데 약 10년, 어우, 벌써 한 15년 됐구나. 15년, 16년 전에 선배가 있거든. 그 선배는 고등학교 때 물리올림피아드에서 금상 받았어.
그래서 서울대 갔거든. 그래갖고 걔는 선생님이 과외짜리 소개시켜 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너무 짠거 아니에요? 응?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6년 전이니까. 선생님한테 들어온 건데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갖고 그 친구를 준 거야. 과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과외? 천차만별이지. 과외도 보통 2시간씩 한두 시간씩 하는 근데 뭐 천차만별이야.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달라. 과외를 하고 근데 과외 생각하기 전에 너가 서울대부터 들어가야지. 그렇죠. 연대하고 서울대하고 과외비 차이가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냥 연대하도 좋은데. 연대는 너 싫대. 자, 보존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만료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 보자. 조진이 저 짬만 나면 자처럼 시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UF-UI야. 얘는 외력이 한 일과 같고 보존력이 한 일의 음의 값이야. 오케이? 자, 이 값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초미치에서 나중위치까지 FC 도트 DS야. 또예요. 반복해서 써주는 거야, 일부러.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FC라는 값은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얼 해시야. 얘는 지름 방향이 돼.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 해줄게. 요거는 과거 2학년쯤 돼야지 이해하는 식이야. 두 번째 식은. 그래서 요거는 몰라도 돼, 지금은. DS라는 값이 이 구면을 형성하는 좌표기에서는 dx, dy, dg를 쓰지를 않아. 좀 전에 썼던 것. 여기는 다른 값을 쓰는데 d얼 얼햇 더하기 얼 d 세타 세타 햇 더하기 얼 사인 세타 d 파이 파이 햇이라고 써.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여기서도 도트고 하면 같은 성분끼리만 살아남게 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C 도트 DS라는 값은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D 얼이라고 쓸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요 식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UF-UI고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얼 I에서 얼 F까지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D 얼이라고 쓰게 된 거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버렸지. 그걸 빠져나갔어. G 라지 M 스몰 M 빠져나가서 인테그럴 얼 I에서 얼 F까지 얼 제곱분의 1 D 얼이야. 여기에서 인테그럴 x 제곱분의 1 dx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c라는 값이 돼버려. 적분 결과야.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f분의 라지 m 스몰 m 플러스 g 곱하기 얼 i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쓰고 있지. 나중 포텐셜 에너지가 얘고 처음 포텐셜 에너지가 얘가 되겠네. 따라서 이 경우에 만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U라는 값은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다 라고 해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어렵죠? 자, 그래서 일단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값 자체는 가장 마지막 써준 값들은 다 외우고 계셔야 돼. 머릿속에 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만류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결국에 같은 얘기잖아, 그지? 이 두 녀석의 비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줄여서 그냥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많이 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만류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비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질량이 라지 m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인 지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지표가 있었고요. 지표면에 스몰 m인 물체가 있었고요. 자, 이 위치로부터 h라는 아주 작은 높이만큼의 물체가 있을 때 이 두 녀석의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단 라지 r이라는 녀석은 h에 비해서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게요. 오케이? h에 비해서 매우 크다. 자, 그렇다면 이 지표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u0라고 하고 얘는 u라고 해볼까? u0 값은 얼마가 됩니까? u0라는 값은 자 마이너스 g 곱하기 라지 r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만류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정의 그대로. 자,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곱하기 r 플러스 h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게 돼. 누구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죠? 분자가 마이너스니까 분모가 크면 클수록 더 작은 값이 더 큰 값이 되는 거지. 따라서 두 녀석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u-u0야. u-u0.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g 곱하기 r 플러스 h분의 라지 m 스몰 m.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g 곱하기 r분의 라지 m 스몰 m이 돼버렸지.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g 곱하기 r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h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g 곱하기 r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지. 여기에서 이 값은 이렇게 나타나. 자,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고 하는데 얘는 근사적으로 1 플러스 nx라고 쓸 수 있다. 단, 자, 1의 값이 x보다 매우 클 때 이렇게 쓸 수 있대. 이거를 이항 급수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항이 두 개인 녀석의 급수야. 이거 수학 시간에 아마 테일러 급수 갖고 전기에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래. 이항급수 콤비네이션으로 전개하는 거 배운 적 있지? 그 식이 돼 버릴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g 곱하기 r분의 라지 r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전체 묶는 거야. 1 마이너스 요거 그대로 정의해서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r분의 h라고 근사시킬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마이너스 1 지워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얘는 플러스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h라고 썼어. 여기서 중력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중력가속도 g라는 gat은 라지 r 제곱분의 g m이라고 쓸 수가 있었는데 이 값이 뭐가 됩니까? mgh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값이 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것은 서로 같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내가 마음대로 잡아도 큰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주로 두 위치 간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도현아, 우진이 오늘 왜 그러니? 우진이가 원래 그렇다고? 선생님 시간에 거의 안 졸았는데? 선생님 시간에 아, 내 시간만 안 주는 거야? 훈련 시간에도 뭐 하고 너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 과거 가서 내신에 문제 생겨. 어? 진짜야. 선배들 보면 꼭 그러다 문제 생겨갖고 힘들어하는 선배들 많아. 어? 우리 도현이는 갖고 가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잠이라는 게 없어. 그치? 웬만하면 안 졸지. 스스로 막 졸려도 참으려고 노력 되게 하지. 서진이도 은근히 졸고, 응? 조용하게 은근히 졸아, 조금씩. 은빈이는 선생님 시간만 안 자고. 저요? 아니에요. 저 화학 시간만 자요. 확 아니 근데 안 자고 싶어도 잠이 와요. 원래 선생님 목소리가 참 잘 오는데. 맞아요. 근데 화학 시간에 제일 잠 안 와요. 아니 2교시가 약간 핵이에요. 항상 모든 그래? 시간에. 자, 그래서 일 계산을 이야기해봤고 이제 이어서 일과 열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과 열에 관해 살펴보자. 일에 의한 열의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 춥대요. 겨울에 어떻게 하지? 집에 가요. 손을 비비는 행동을 하지. 그럼 손이 어떻게 되지? 닭국 냄새 나요. 아 진짜로. 내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어? 이은빈, 내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네. 네. 좋아요. 어? 이은빈, 네? 빨리 하던 거 해, 빨리. 안 할래요. 이은빈, 안 할래요. 어? 이거 저희 강아지가 하는 거예요. 참. 원래 다 하는 거야, 이게 빨리. 저희 집 강아지가 하는 거예요. 너 이제 했었잖아. 왜? 사춘기냐? 어? 자, 추우면 손을 비비는 행동하지. 이때 어떤 일이 생기지? 모르면 손을 비벼봐, 지금. 도윤아, 비벼봐봐, 빨리 손을. 어때? 뜨거워져요. 자, 얘는 마찰에 대한 일이 뭘로 변화돼? 열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자, 모든 일은 열로 전환할 수 있다. 자, 100%다 열로 전환해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마찰에 대한 일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를 줄 할아버지가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자, 이런 줄의 실험이 있었어. 자, 여기에 스타이로폼 컵을 갖다 놨어요. 자, 스타이로폼 컵 안에 바싹 마른 모래를 갖다 놨어요. 모래를 한 3분의 1 정도 채웠어요. 물기가 없는 모래야. 그리고 자, 이 아래에 온도계를 설치해요. 그래서 온도계의 구부가 모래에 잠기게 온도계를 이렇게 설치하죠. 이때 얘를 쉐킷해요.
쉽게 돼. 이 쉽게 타면서 흔든 횟수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되는 것을 관찰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됐대요. 가로 방향은 흔든 횟수. 자, 온도 변화를 관찰해 봤어. 온도 변화를 관찰했더니 자, 처음 온도 변화는 0부터 출발했죠. 변화니까, 그지? 그래서 살펴보니까 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되더래. 이 온도 변화는 곧 열이 되겠지. 이 관계는 뭐가 돼? 1이 되겠지. 그래서 열과 1의 관계를 밝혀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은 자, 관계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자, 열과 1의 관계는 서로 비례 관계인데 비례상수로 J라는 값을 쓰게 된대. 자, 이때 J는 열의 일당량이라고 해.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고 이 J 값은 약 4.2 줄 퍼 칼로리라고 이야기하게 됐다. 즉 1칼로리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가 4.2 줄에 해당한다라는 걸 줄 할아버지가 밝혀냈다는데 다음 시간에 이 내용부터 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